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가 하지였고 오늘이 단오날인데요. 오늘 기온이 또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27도로 덥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좀 대기가 낮부터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량 5에서 40mm로 좀 지역 간 편차가 크겠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또다시 크게 오르면서요. 30도로 웃도는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법정문화도시 4년차 사업이 최근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이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원주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좀 전반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우박 피해 농가들을 위해서 방제 지원을 합니다. 그 소식 현장 다녀왔고요. 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오날이죠. 오늘 향교에서 이 단오맞이 세시 풍속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 내용도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2월 2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되었던 원광수 원주시장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어제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원 시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해서 선거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해 이에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영월의 상동고등학교가 공립야구고등학교로의 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 상동야구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1학년 학생 9명이 전학을 받고 또 조만간에 전학생 5명을 추가로 받아 이달 30일 야구부를 창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53년에 설립되었던 상동고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만 남아서 문을 닫을 위기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의 법정문화도시 올해가 4년차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원주시에서 이 기존 보조 사업자와의 관계를 중단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원주문화재단이 이제 맡아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만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원주시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시작된 게 2020년부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올해가 4년차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것이 중단되었었어요. 어떤 네. 이유였습니까? 일단은 그 중단되는 배경은 현재 창의문화도시센터가 이제 내부 거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이 불성실했다. 네. 네. 그리고 용역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내부 거래로 보고 있었고요. 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창의문화도시센터가 3월 20일부로 해가지고 통보를 받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지가 된 상황인데 예. 원주시 측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서로 그 사전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그 협의에 대해서 10월부터 좀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양측 입장이 다릅니다. 네. 우리 그 시의회에서 또 특히 이제 의원님은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네.
우리가 이거를 깊게 뭐 지적을 하고 시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 또 뭐 문화도시 사업이 이제 완전히 끝난 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걸 뭐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면 나올수록 아무래도 우리 원주시가 이제 전국 문화도시 사업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도 잘 이루어지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네. 자, 이런 그래서 가운데 최근에 그 원주시에서 정부의 문화체육부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보조 사업자를 이제 변경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또 문화체육부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 지정 취소 가능성을 또 공문에 명시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지금 4년 차를 들어오면서 뭐 지정 취소라는 문구가 나와서 5월에 이제 문서가 왔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은 지금 그 예산을 변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그 승인 조건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원래대로면은 연간 그 감사나 이런 것들을 받지만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분기별로 그러니까 당장의 1차 보고가 8월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땐 이제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예. 그 적법한 절차 내용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제16조라는 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지역문화진흥법 16조를 보게 되면 뭐 자치단체장이 이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화도시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문구를 좀 강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예산든지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사업 어떤 실적을 이제 보고하면 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었는데 뭐 이제 뭐 네. 분기별로 한 번씩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원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 사업 추진 주체를 이제 재편성했습니다. 예, 예.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총 예산이 연간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네. 중에서 17억이 이제 원주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요거를 봤을 때 저희가 재단이 과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현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를 많이 못했잖아요. 네. 뭐 전국적으로 그렇죠. 근데 작년만 해도 한 34개 정도의 사업, 재작년에는 한 22개, 뭐 25개 이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충격적이게도 14개 사업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상 코로나가 거의 끝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제 이렇게 사업이 이제 줄었군요. 예. 네, 도리어 사업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표이사라든지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원주시에서 벚꽃 버스킹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기획 행사 2번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원주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문화재단 행사를 그 재작년 했었을 땐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했었었던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제 원도심 살리기 프린지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뭐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없다. 예.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저희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네, 행사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사실 재단 자체 내에서 청년감사팀이라는 걸 또 신설을 합니다. 네. 청년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이제 그 뭐 많은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고 또 지난 의회 때 그 행정사무감사 때에서 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했다고는 많이 말씀을 하셨었지만 사실상 이게 좀 많이
너무 감사에만 치중하고 사업 자체를 충실하게 한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상황이 좀 있는 상황에서 네. 또 문화도시 사업도 안고 간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역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업이 많이 축소돼 있으니까 뭐 네. 예산과 뭐 인력은 뭐 한정돼 있는 것이고요. 차라리 법정문화도시 이 사업을 또 맡게 되면서 여기 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 법정문화도시 이 사업 자체는 그 6개 추진 과제 중에서 81개 또 과제를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창의문화센터를 예전에 운영을 했었을 때도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던 걸로 알아요. 그 구성원들이 거의 뭐 밤새가면서 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재단 내에 창의문화센터를 다시 이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재단에선. 근데 창의문화도시센터가 이제 7월 중에 공고가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워지고 8월 31일에 감사를 받게 되면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첫 번째 의문이고 그다음에 창의문화도시센터가 새로 생긴다 그래도 전에 있었던 센터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제는 똑같거든요. 왜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뭐 81개인데 뭐 조금 힘들어가지고 50개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승인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내년이죠. 2024년까지 5년간 이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네네. 보면은 그동안의 사업들은 이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좀 이걸 시스템화하는 또 그런 기간인데 이제 주체가 네. 바뀌었습니다. 좀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하게 될까 하는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인수인계 과정, 이제 걸음마 단계를 다시 떼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네. 그리고 24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사실 문화도시 사업 조성 취지 자체가 그 시민들이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도하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4년차, 5년차가 끝난 후에도 그 지원 자금이 그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그냥 그런 시민 문화를 계속 꽃피워 나가자라는 취지의 사업인데 지금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에서 이 문화 사업을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 3, 4년간의 공백이 또 생기고 나머지 2년 차로 해서 나머지 그 2년 이후에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문화들을 생성해내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법정문화도시 사업 주체 변경 문제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네. 또 원주시 회의에서 5분 발언 중에 또 다른 의원분이 뭐 삭발까지 하는 사태 이제 벌어졌습니다만은 이 아카데미 네. 극장 정책을 비판하면서요. 네. 그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이게 좀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향후 원주시 문화예술 사업 관련해서 좀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좀 소회 좀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할까요? 네, 이게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 자체가 12년간의 비리의 온상이나 뭐 소통의 부재의 온상인 양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민선 8기 오면서 문화의 새로운 변화가 이게 또 관치 시대로 다시 바뀌면은 안 되거든요. 네. 실제로 시민들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지 되는 건데 이게 다시 관치 시대로 간다고 하면은 다시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춘천시의회에서 이게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춘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거를 민간에게 위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원주시랑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겪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원주문화재단 또
조만간 제가 또 인터뷰 요청해서 향후 또 이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또 방향 한번 또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준기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최근 2주 전이죠. 우박이 내렸었습니다만은 원주 지역의 농가 피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지금 현재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또 준비했습니다.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주 전 주말에 우박이 내렸었어요. 지금 강원도 전역에서 좀 상당히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만은 원주 지역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10일과 11일 우박이 내렸는데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박의 발생과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박은 5분 정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원주에는 20분가량이나 우박이 내리면서 이 우박으로 인한 원주 농가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배추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옥수수, 고추 등 60종류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주에는 2009년 발생 피해 이후 올해 우박 피해가 처음인데요. 또 마지막 피해 발생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고요. 정부 지원 기준이 30헥타르인데 그 2배인 60헥타르 규모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실 우박 발생을 미리 알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측이 어렵다고 해요. 우박 예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네, 우선 우박은 구름이 대기 중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며 몸집을 키우다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주로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해 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우박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인명피해나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우박의 발생 가능성을 기상청 홈페이지와 날씨 알림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서 3일 전 미리 알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강원지방기상청 하민호 예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서 3일 전에 미리 아실 수 있는 방법은 하루 2번 새벽 4시와 오후 4시에 발표되는 날씨 해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한 당일에는 날씨 알림이 앱을 통해서 기상 레이더로 탐지된 우박 발생 가능성 영역에 실시간 푸시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현재 내 위치의 기온, 바람, 강수 등의 정보와 예보를 실시간 알려주는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을 설치하셔서 우박을 비롯하여서 낙뢰, 폭염 등 원하는 위험 기상 요소를 선택하여 수신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피해 신고 농가들을 대상으로 또 방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원주시가 우박 피해 농가 긴급 방제를 지원하는데요. 지금은 농작물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작물에 영양제를 방제하면 되는데요. 우박이 내린 시기인 10일과 11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이 미리 약제 방제나 영양제를 살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우박 피해를 신고한 농가는 자동으로 긴급 방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1헥타르당 6,000원 범위로 긴급 방제를 지원합니다. 영양제나 긴급 방제 구입한 내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지원이 진행되는데요. 긴급 방제 신청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피해 신고를 하면 선정이 되는데 아직 피해 신고가 미흡한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23일 금요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데요. 또 이외에도 지역 농약회사의 무상 지원을 통해서 농가 피해 복구를 도울 계획입니다. 원주농업기술센터 최경문 농산지원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거는 그 단기간에 피해가 너무 심하고요. 저희가 현재 말까지만 해도 60헥타르 정도니까 뭐 수치상으로 말하면 정부 지원도 30헥타르인데 60헥타르면 그 배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가 만종리에 이제 바이오크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작물 영양제로 900병을 이제 우선 공급하겠다고 기부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말도 못하고 이제 나중에 명단이 확정되면 주면은 또 실질 공급까지 해준다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서 이제 영양제 또 치면 또 도움이 되니까 그냥 한쪽에 쌓아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쳐서 또 방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밖에 피해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네, 오는 금요일까지 우박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이후 정밀 조사를 진행해 10월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우박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가입 기간이 다른데 지역 농협의 문의의 시기를 확인하시고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 금요일까지 피해 신고를 해서 방제 지원 받으시길 또 권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죠. 오늘 단오날을 맞아서요. 원주 향교에서 초등학생들과 세시 풍속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향교의 김효열 정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김효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단오 예로부터 양기가 가장 센 날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휴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 날이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단오날을 맞이해서 오늘 향교 행사가 또 준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마련된 행사입니까? 예, 오늘 단오제를 맞아서 이제 양기가 충만하다는 그 단오날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주 향교의 그 수강생들한테 이제 선비의복을 입혀갖고 느긋하게 차 한 잔도 마시고 또 단오날 먹는 오미자차 수리치를 맛보는 체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또 오후에는 원예 프로그램이 이제 나만의 나무를 심어서 대운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그 명륜 지역 아동센터 이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향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복도 입고 다도 체험, 나무 심기까지 진행하는데 일정 구체적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아토시스 학생들이 이제 선비 의복을 갖춰갖고 이제 투어놀이 또 대형 팽이 또 명륜당에서 즐긴다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향교에서 동제 서재라고 지금 기숙사 같은 역할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술이치도 또 차도 마시고 그래서 다도 활동을 즐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오후에는 교육원에 가서 이제 나무를 심어서 이제 양기를 가득히 체험한다. 그러면서 아동들에게 이제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제 풍습으로 이렇게 이제 단오절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또 추억,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전통 체험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또 추가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21일, 29일에 향교 캠핑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원주 향교는 이제 그 제한 공간, 당합 공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공간이 이제 대성전이 있고 강합 공간이 이제 명륜당인데 명륜당 그 기숙사인 동제 서재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1박 2일 코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6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3-4명의 가족들이 와갖고 그 동제에서 기숙을 하면서 이제 인형극, 서커스 공연, 전통놀이 마당, 또 인문학 콘서트, 또 한교를 주제로 하는 이제 만들기 체험, 네. 또 요리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이제 가족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는 벌써 30분 만에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또 7월 29일 그 행사는 저희가 7월 20일부터 접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침구, 세면도구 이런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클릭을 아주 엄청 또 준비하고 해야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향교하면 옛날 사서상명이나 배구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현대에 맞게 또 어린이 또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그 노년층 또 이런 것들에서 사서상경 또 수 놓는 거 문인화 여러 가지의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신청해서 오시면 또 그걸 즐길 수 있고 또 저희가 매달 이렇게 태교 수업을
임산부를 위해서 태교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바느질, 네. 또 요가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풍류 사롱이라서 음악회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원주 향기에서 원주 시민들한테 아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향교가 옛 유생들이 배우고 익혔던 곳으로만 이제 우리가 알고 네.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시민들 곁에서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 향교의 김효열 정구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